복잡한 출근길을 뚫고 달려온 응급차. 거기엔 초응급 환자가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흉통. 대동맥이 찢어졌다. 흉배과에서 하는 대동맥 수술 중 초응급 수술이에요. 발생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1%씩 올라가는 병입니다. 시간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 병. 30대 직장인에게 찾아온 이 병은 무엇일까? 증상이 전혀 없으세요. 터지기 전 상태에는 대부분 통증을 느껴요. 굉장히 심한,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을. 일명 뱃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대동맥류가 당신을 위협한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관인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피를 온몸으로 공급해준다. 그중 대동맥은 동맥의 가장 큰 줄기로 인체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대동맥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흉부대동맥과 복부대동맥으로 나뉜다. 대동맥은 심장이 펌프처럼 뛸 때의 압력을 버티기 위해 세 겹의 튼튼한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노화와 함께 혈관벽이 약해지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이때 혈관 직경이 평균보다 50% 이상 커지면 이를 대동맥류라 한다. 대동맥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면 내막이 찢어지는 박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동맥류는 흉부에서 복부까지 대동맥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대동맥류로 인해 파열과 박리가 일어나면 이때 엄청난 혈액이 새어나가 짧은 시간 안에 급사할 수도 있다. 한 해 2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동맥류. 대동맥류와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노화와 관련이 많은 만큼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도 높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찢어지고 터지는 대동맥. 이러한 대동맥류의 75%는 복부 대동맥에 생기고 25%는 흉부 대동맥에 생긴다. 강성원 씨는 일을 하다가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다. 흉부 대동맥에 문제가 생겼다.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생산적인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등에 뭐라 그래야 돼. 말로 표현하는 또 통증이거든요. 숨도 못 쉬고 그냥 얼굴 가지고 심다 계속 끌리고 정신 잃어버릴 뻔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흉부 대동맥에 미세혈관 출혈이 계속되며 대동맥 박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살짝 찢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동맥 병내혈종이라는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대동맥 전체 직경이 조금 더 증가했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있어요. 여기도 터졌고, 여기도 터졌고. 예, 다 같이 침범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툭툭툭툭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흉부 대동맥 안쪽 벽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로 이어질 수 있다. 요 정도 4cm에서 5cm 정도 되고 그 정도가 됐으면은 무슨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거라 느꼈는데 전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TV 보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혈압이 있으셨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압 약을 덜 먹었죠. 계속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았죠. 최근에 그럼 안 드셨어요? 네, 얼마 동안? 한참 됐죠. 한 4개월, 5개월 넘은 것 같은데. 대동맥 질환의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그런데 환자는 혈압약을 먹다 말았다. 대동맥 병내 출혈은 처음 듣는 병이었다. 순간적으로 뭐 그냥 호흡도 안 될 정도가 있으니까 식은땀 계속 흘리고 그냥 그 자리에 넘어졌죠. 뭐. 마침 회사 동료가 있어가지고 그랬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승문 되게 뭐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문밖에 저승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아유 정말 소름 끼치네요 이게. 복부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파열이 돼도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흉부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파열이 돼버리면은 이것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그 흉곽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거를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폐가 눌리게 되고 심장이 눌리게 되는 압박 증상이 생기게 되면서 환자분들의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복부대동맥류보다 훨씬 더 짧아요. 훨씬 더 위험하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수술 받으러 오셨어요? 이번 오늘은 수술과 시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흉부 대동맥에 미세 혈관들이 터져 혈종이 생긴 강성원 씨. 흉부 대동맥 박리로 이어져 파열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우선 흉부 대동맥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넣게 되는데 그럴 경우 좌측 쇄골화 동맥을 막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전에 좌측 경동맥과 이어줘 피가 흐를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준다. 이후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스텐트 그라프트를 미세출혈로 혈전이 차 있는 흉부 대동맥까지 밀어넣는다. 스텐트 그라프트를 정확한 위치에 펴주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은 먼저 쇄골 쪽에 작은 절개창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뭔가 이렇게 염증이 불안해지 않게 심해요. 수술을 하는 동안 마취과 의사가 산소 포화도를 보며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한지 예의주시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왼쪽 경동맥을 잡으면 왼쪽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양쪽에 산소 포화도 수치가 달라지면 이 수술을 진행하면 관심 마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스텐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인조 혈관을 이용해 혈관 우회로를 만들어준다. 스텐트 그라프트가 들어가게 되면 동맥 하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피가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바꿔주는 것이다. 섬세하고 까다로운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 네, 이제 시술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술 준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의 한 단계가 끝나고 이제 시술에 들어갈 차례. 저기 라인에 떨어져. 영상의학과 이광훈 교수와 함께한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하면은 이게 뭔가 의견이 또는 디시전이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항상 모여가지고 환자 CT 리뷰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스텐트 도관의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한 환자를 위해 두 의사가 의논을 하는 동안 수술장은 다시 시술장으로 바뀐다. 수술 후에 스텐트 시술을 하려면 따로 날을 잡아야 하지만 하이브리드 수술은 한날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도 힘든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송 교수가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가슴까지 스텐트 그라프트를 밀어넣는다. 영상을 확인해가며 스텐트 그라프트가 정확한 위치를 잡았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마침내 그 사이로 혈액이 통하기 시작한다. (15cm의) 스텐트 그라프트. 그것이 대동맥의 새 길을 열어주었다. 일요일 아침. 송 교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집도 아예 병원 근처로 옮겼다. 응급수술이 딱 생겼는데 올림픽대로가 쫙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을 차 속에서 동동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동맥 수술하는 의사들은 어쨌든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야 환자들도 위해서 좋고 또 저한테도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엄청 타거든요, 마음이. 지난 새벽에도 응급 환자를 기다리느라 잠을 설쳤던 송 교수다. 송 교수와 팀원들은 24시간 응급 환자를 기다린다. 제때 수술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자들 때문에 휴일과 밤낮이 따로 없다. 험하고 힘든 직업 종사자들이 나오는 방송에 주인공으로 나왔을 정도다. 있는데 IT 페모랄로 아까 아프다는데. 어떻게 되세요? 아드님이세요? 네. 송 교수는 항상 2개의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 개인적인 것과 바로 이것. 2008년부터 이 전화기가 송 교수와 위급한 환자들을 이어주고 있다. 전국 700여 개 응급센터와 직통으로 연결된다. 사회생활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내 환자가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 내 환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동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는 다 살리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결 못하면 이 환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항상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국에는 전문 대동맥 팀이 없어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이 많다. 이하철 씨도 응급전화를 통해 강원도 영월에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와서 방에서.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이거 6월 19일 날 오셨잖아요. 근데 처음 어떠셨어요? 아우 엄청 아팠어요. 머리 감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한 10시부터 그러다가 속이 니글니글한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그 순간에 찌릿하면서 뭐가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쪼여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 그게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이 있는데 그게 원래 정상 직경이 3cm거든요. 근데 6cm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동맥류라고 그러죠. 그 대동맥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혈압약을 안 드시니까 대동맥벽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이제 대동맥이 찢어진 거죠.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수술. 그는 정신없이 쓰러졌지만 그 뒤에 바쁘게 움직인 손길들이 있었다. 오늘 자세하게 내가 맨정신으로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 병원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가물가물하게 이게 여기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게 비몽사몽 꿈꾸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얘기가 지나가 버렸거든. 큰 고비 앞에서 생명을 온전히 살리는 일. 그것은 의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과 함께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것을 송석원 교수는 힘주어 강조한다. 서른한 살의 젊은 환자가 입원했다. 그는 뼈와 근육, 심장 등의 이상 발육을 보이는 말판 증후군 환자다. 말판 증후군 환자는 대동맥벽이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한 편이다. 그냥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주먹으로 배가 내리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앉아있을 정도도 못했었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었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고서야 대동맥 박리를 알게 됐다. 게다가 대동맥 박리가 흉부와 복부 모두를 침범했다. 지금 현재 약 9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대동맥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상행 대동맥이고 여기 대동맥 궁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박리가 와 있죠. 금이 쭉 가 있잖아요. 쭉 찢어진 거예요. 대동맥에 길게 나 있는 금, 무려 40cm나 된다. 대동맥 직경도 5cm로 늘어났다. 수술이 결정됐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응. 떨려요. 떨려? 막상 테스트. 수술은 흉부와 복부 대동맥 전부를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큰 수술이다.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며 안심을 시켜주는 송 교수. 여기. 아, 이쪽으로. 옆구리가 좀 많이 아파, 배하고. 눈 떠보라고 그럴 거고, 그러면 눈 뜨면 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발가락 움직여보라 할 거야. 발가락 한번 보자. 네.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이렇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그렇게 움직이면은, 다리도 잘 움직이네. 그리고 의식도 깼네.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지 뭐.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린 질환. 가족들은 당황스럽다. 이 병명도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병명이다 보니까 모르는 데다가 이 후유증이 뭐 하반신 마비가 올 수가 있니 어쩌니 막 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거기에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가슴과 배까지 절개하는 큰 수술. 걱정이 크다. 세상 가장 긴 밤이었다. 잔뜩 긴장하며 수술실에 들어서는 환자. 수술 도중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계속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한다. 그 시각 송석원 교수의 고민이 깊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수술이에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수술. 일단 상처도 크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왜냐면은 이 수술 자체의 사망률 합병증이 다른 수술보다 좀 높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합병증 중에 가장 큰 합병증이 이제 하반신마비라는 일생에 겪어서는 안 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어렵고 복잡하며 위험이 따르는 수술. 송석원 교수는 수술 계획을 찬찬히 정리해 나간다. 유정래 환자는 급작스런 흉통으로 실려와 급성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받은 후 대동맥이 계속 늘어나 흉부와 복부에 걸쳐 대동맥에 박리성 동맥류가 발생했다. 대동맥에 박리가 일어나면서 점차 대동맥 외벽도 얇아지고 있는 상황. 먼저 왼쪽 다리와 심장에 좌심 체외 순환기를 연결해 준 후 다리와 머리로 가는 혈액을 보조해 준다. 다음 대동맥의 혈액을 차단하고 흉부 대동맥부터 절개한 후 박리돼 분리된 막을 제거한다. 인조혈관을 흉부 대동맥과 우선 연결하고 횡격막 아래의 복부 대동맥도 같은 방법으로 절개한 후 인조혈관을 이어서 연결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흉부 대동맥과 복부 대동맥에 걸쳐 발생한 대동맥 박리. 절개 범위도 넓고 수술의 규모도 크다. 열린 가슴 사이로 직경이 커진 흉부 대동맥이 모습을 드러낸다. 보통 성인의 흉부 대동맥 직경은 3cm, 유정래 환자는 5cm로 커져 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술은 척수로 가는 중요한 혈관을 차단한 채 진행됐다. 자칫 신경에 문제가 생겨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신경학적 검사로 확인을 하며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가 움직이며 반응을 한다. 특이 소견 없이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흉부 대동맥에 접근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인 만큼
인조혈관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좌심 체외 순환기가 가동된다. 수술은 대동맥의 혈액을 차단한 채 박리성 동맥류가 있는 흉부 대동맥을 먼저 절개한다. 대동맥 박리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눠진 막을 제거한 후 인조혈관의 윗부분과 봉합해 연결해준다. 이번에는 횡격막 아래에 있는 복부 대동맥을 절개할 차례. 앞서 연결했던 흉부 쪽 인조혈관을 잘 잡아준 후 복부 대동맥을 절개한다. 복부 대동맥에서도 박리 때문에 생긴 막을 제거한 후 인조혈관의 아랫부분과 연결해준다. 인조혈관의 길이만 40cm. 그렇게 가슴과 복부를 오가는 대동맥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무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 하지만 송 교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궁금해하며 마음 졸였을 환자 어머니를 만난다. 흉복부 절개하고요. 그리고 대동맥은 이제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면회가 전혀 안 되는. 오늘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내일 아침에. 아, 그러면은 그 다리 쪽이 움직인다는 거 그게 뭐 언제 아니 전화상으로 알 수는 없을까요? 그러진 않고 어쨌든 의식 깨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의식인데 보통 중환자실 도착하고 한 몇 시간 지나야 돼. 마취가 풀려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밤새 풀어라고. 우리 알려드릴게요. 그럼. 네네. 그래서 기다리세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다 행여 풀려가지고. 아들의 다리가 마비되는 건 아닌지 어머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아들은 과연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참을 만해요. 다리 힘은 괜찮아? 다리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 네, 다 괜찮습니다. 좋아 좋아. 아니, 딱 그 나오자마자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물리고 입에 있어가지고 물리고 있어서. 부모님 좀 많이 되고 해가지고 좀 속으로 물 많이 받고 선생님한테 좀 고맙고 네, 다리 여기 발가락 이렇게 움직여보면 돼. 네. 다리가 힘이 아주 좋아요. 아주 멀쩡해. 네, 저희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기분이 너무 좋죠. 이거에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이 했었지? 나도 많이 썼어. 수술하면서. 정말 환자와 의사가 힘든 순간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겨냈다. 혈관이 터지면 사망률 95%. 대동맥류는 경고도 없이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간다. 꼭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응급 환자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의 의사.